이 분리공정 부분은 매회 한두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중요한 단원입니다. 처음으로 증류를 보시겠습니다. 증류의 정의는 쉽게 말해 끓는 점이 서로 다른 액체의 혼합물을 성분에 따라 분리시키는 조작을 말합니다. 자, 아래 그림은 일정한 압력과 온도에서 비등할 때 조성을 나타낸 도표입니다. 자, 이와 같이 90도씨에서 기액평형이 이루어질 때 이 도표를 보고 액체와 기체의 조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액평형 도표 또한 비점 도표를 사용하여 평행 상태에 있는 액상조성 X와 기상조성 Y를 동일 도표에 이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버블 포인트와 이슬점의 정의 또한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음 압력과 몰 분율의 관계 보시겠습니다. 라울의 법칙은 특정한 온도에서 혼합물 중 한 성분의 증기 분압은 증기압과 몰 분율의 곱과 같다는 법칙입니다. 식으로는 이렇게 나타내고요. 증기압을 나타낼 때는 위첨자 이렇게 별 표시를 쓰기도 하고 또는 saturated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다음 달튼의 분압 법칙은 증기 중 성분 A의 몰 분율은 전압에 대한 A 분압의 비와 같다는 법칙입니다. 식으로는 이렇게 나타내고요. 이러한 식을 이용해서 전압, 증기압, 액체의 조성을 알면 기체의 조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체의 조성을 알면 액체의 조성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정리해둔 라울 달튼의 식들은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알아두도록 합니다. 이러한 식들이 처음엔 헷갈릴 수 있는데 문제를 많이 풀게 되면 곧 적응하시게 될 겁니다. 다음 비이발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이발도는 액상과 평형 상태에 있는 증기상에 대해서 성분 B에 대한 성분 A의 비율을 말합니다. 또 휘발도가 비교적 높은 성분을 A, 비교적 낮은 성분을 B로 둡니다. 예를 들어 톨루엔하고 벤젠의 혼합 용액이 있으면 벤젠이 A, 톨루엔이 B가 됩니다. 식으로는 이렇게도 나타내고요. 또 여기서 B의 증기압분의 A의 증기압으로도 나타냅니다. 여기서 유도되는 과정 또한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이발도와 기액평형 관계식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도 라울의 법칙 등을 이용해서 비이발도와 액체 조성을 알면 이렇게 기체 조성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중류의 종류의 단중류 보시겠습니다. 이 단중류는 작업형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수행하게 될 실험입니다. 정의를 보시면 액체를 가열하여 생기는 증기가 액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면서 증기를 즉시 응축시키는 조작인데요. 이 정의가 서술형으로 가끔 나오기 때문에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 단중류에서는 이러한 레일리식을 이용해서 남아있는 물질 또는 증발된 물질의 양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적분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y는 1.2x의 관계를 가진다고 할 때 이 식을 대입해서 적분을 해보면 이 5가 적분 밖으로 나오고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증류장치에 남아있는 몰수는 N1, 그리고 증발된 물질의 몰수는 초기 몰수에서 최종 몰수를 뺀 N0-N1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형중류를 보시겠습니다. 정의는 원액을 연속적으로 공급하여 발생 증기와 잔류액과 평형을 유지하면서 증류하는 조작입니다. 역시 정의는 알아두도록 합니다. 또한 평형증류에서는 물질 수지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원액의 양과 그리고 몰수에 대한 물질 수지, 이렇게 두 가지 물질 수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F-D를 대입하거나 여기에 F-W를 대입하여 전개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류탑 그림을 그리고 위아래로 나가는 그림을 그려서 물질 수지를 계산하는 게 편하실 겁니다. 보통 A는 휘발성이 큰 벤젠이 들어가고 B는 그보다 휘발성이 덜한 톨루엔이 들어갑니다. 벤젠, 톨루엔, 자일렌 또는 크실렌을 줄여서 BTX라고 하는데 각각의 분자량도 알아두도록 합니다. 다음 수증기 증류를 보시겠습니다. 서로 혼합되지 않는 두 액체를 한 곳에 넣고 가열하면 실제 끓는 전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끓게 되는데, 자,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 수증기를 불어넣고 더 낮은 온도에서 증류 정제나 불순물 제거를 하는 것을 수증기 증류라고 합니다. 이 또한 평형 증류와 같이 조성이 일정하여 기액 조성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추출 증류 보시겠습니다. 정의는 혼합된 두 성분보다 끓는 점이 높은 제3성분을 가하면 두 성분 중 제3성분의 친화성이 강한 성분의 휘발도가 내려가는데,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조작이 추출 증류라고 합니다. 끓는 점이 비슷하거나 공비혼합물에 쓰이고요. 다음 이 추출제의 조건에는 선택성이 높을 것, 용해도가 클 것, 원료 속의 성분과 공비물을 만들지 않을 것, 화학적으로 안정할 것 등이 있습니다. 다음 공비증류의 정의를 보시겠습니다. 정의는 공비혼합물을 형성하는 제3성분을 첨가하여 새로운 공비혼합물의 끓는 점이 원용액의 끓는 점보다 충분히 낮아지도록 한 다음 증류하는 조작을 뜻합니다. 이 공비증류는 추출증류와 함께 공비혼합물의 분리에 쓰일 수 있습니다. 공비제의 조건으로는 회수가 용이할 것, 증발 잠열이 작을 것, 화학적으로 안정할 것, 독성, 부식성이 없을 것 등이 있겠고요. 공비제 예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공비혼합물에서 이 용어에 대해서는 한 번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비점은 한 온도에서 평형 상태에 있는 증기의 조성과 액의 조성이 동일한 점이 되겠습니다. 공비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비증류를 하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이고 되도록 끓는 점이 낮은 것이 좋습니다. 공비혼합물은 두 성분 이상의 혼합액의 조성과 이 혼합액과 평형 상태에 있는 증기의 조성이 같은 혼합물을 뜻합니다. 공비점을 가지기 때문에 공비증류, 추출증류 등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최대 최소 공비혼합물은 이렇게 라울의 법칙 앞에 감마를 붙여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감마가 1보다 작을 때 전압은 이상기체보다 작아집니다. 최대 공비혼합물의 예도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B점 도표에서 최대 공비혼합물은 이렇게 극대점 S를 가집니다. 최소 공비혼합물에서는 감마가 1보다 클 때 전압은 이상기체보다 작아집니다. 죄송합니다. 감마가 1보다 클 때 전압은 이상기체보다 커집니다. 또한 그림과 같이
B점 도표에서 극소점 S를 가집니다. 자, 이 부분 오타고 이 두 그림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게 B점 도표, 이게 증기압 도표입니다. 다음 헨리의 법칙을 보시겠습니다. 헨리 상수의 단위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헨리의 법칙을 1식과 2식으로 나눠 놨습니다. 헨리의 법칙 1식은 상수의 단위가 압력일 때 적용합니다. 이렇게 분압을 헨리 상수와 조성의 곱으로 나타냅니다. 헨리의 법칙 2식은 잘 나오진 않지만 상수의 단위가 농도일 때 적용합니다. 기체 용해도를 헨리 상수와 분압의 곱으로 나타냅니다. 물질 전달의 피계 제1법칙 보시겠습니다. 피계 제1법칙은 정상 상태에서 단위 면적이 확산되는 물질의 유속은 농도 기울기에 비례한다는 법칙입니다. 몰플럭스 계산식은 이렇게 나타내고요. 단위는 몰퍼 시간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상기체일 때는 PV는 nRT 공식을 써서 이러한 형태로 변환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몰플럭스 단위는 이렇게 단위 면적당으로 쓰셔도 되는데 문제에서 주어지는 조건에 따라 알맞은 단위를 써주도록 합니다. 또 전달 공정에 이렇게 유사성이 있다는 것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기상에서의 물질 전달을 보시겠습니다. 기상 물질 전달 계수를 알 때에는 이러한 식을 이용해 물질 전달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단위는 몰퍼 시간이고 기체이므로 이렇게 압력차가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압력차항은 달튼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압을 앞으로 빼서 몰 분율의 차로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면 일방확산과 등몰확산으로 나눠지는데 이러한 식들을 외울 필요는 없고 이 정도가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액상에서의 물질 전달을 보시겠습니다. 기상보다 덜 중요하긴 한데 액상에서의 물질 전달은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내 줄 수 있고 원동력은 압력차가 아닌 농도차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방확산과 등몰 상확산도 참고로 알아두도록 합니다. 다음 기액 경막에서의 물질 전달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압력차가 있는 부분이 기상, 이렇게 농도차가 있는 부분이 액상, 그리고 이 부분이 경계면입니다. 몰플럭스를 식으로 나타내 보면 기상 경막에서는 이 기체 경막 물질 전달 계수와 압력차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액상 경막에서는 액체 경막 물질 전달 계수와 농도차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기상과 액상 경막의 식을 같다고 놓고 이렇게도 변형시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액상 경막과 기상 경막의 비는 바로 이 부분의 기울기가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다음으로 총괄 물질 전달 계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기상 경막식과 액상 경막식을 이러한 형태로 정리할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이 헨리식에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러한 식이 나옵니다. 여기서 분모 분자의 h를 나눠주면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고 이 부분이 총괄 기상 물질 전달 계수의 역수가 됩니다.
액상 물질 전달 또한 이 부분이 총괄 액상 물질 전달 계수의 역수가 됩니다. 용해도와의 관계에서는 용해도가 큰 경우는 H가 크므로 기체 경막 저항이 지배적이고, 용해도가 작은 경우는 H가 작고 액체 경막 저항이 지배적입니다.